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플러가 프라다입니다. 오늘은 노년역과 신도년역 이면에 위치한 먹자 상권에 왔습니다. 여기가 예전부터 유명한 먹자 상권이었는데요. 강남이지만은 강남 같지 않은 먹자 상권이에요. 강남에서 유일한 재래시장이거든요. 영동 전통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왜 강남인데 강남 같지 않냐 그러면요, 원래 강남 하면 약간 세련되고 정리 정돈되어 있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시끌시끌해요. 술을 드세요. 24시간 술을 드세요. 지금도 아마 술을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점심에 많고 저녁에 더 많습니다. 네. 어떤 상권인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는 한때 네. 백종원 거리라고 불렸던 곳이죠. 네. 저녁에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네, 보면 24시간으로 영업하는 곳이 되게 많고요. 네. 군데군데 아직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리북집도 엄청 유명한 맛집입니다. 서울 3대 족발집인데. 맞아요. 유명한 집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물이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 교촌치킨 건물이에요. 24년 5월 250억, 평당 한 1억 6,6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이 3종이라 가지고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아마 명도 조건으로는 계약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임대료 수준이 1층에서 2층까지밖에 조금 형성이 안 되어 있고 3층부터는 임대료 수준이 좀 약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층을 어떻게 맞추실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보시면 1층에 교촌이 영업이 엄청 잘 돼요. 지금 또 오토바이가 있긴 한데 개별적으로 다 배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되면은 이쪽부터 저기까지 오토바이가 다 오토바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엄청 유명한 배달 맛집입니다. 건물의 단점은 아무래도 1층 명도를 못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없어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사실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을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3층 이상은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래도 평당 1억 6,600 잘 산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강남 100억대 건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짜리인데요? 20년 7월에 117억 5천, 평당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요 앞 건물이 1억 6천이고 요 건물이 1억 2천이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이네요. 그렇지만은 네. 여기는 3종 땅이고요. 네. 여기는 2종 땅이에요. 2종 땅이 먹자 상권에서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토지가 만약에 100평이라 그러면은 60평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3종 땅은 토지가 100평이라 그러면 50평밖에 못 짓습니다. 결국엔 임대 수준이 좀 낮지 않을까요? 수익률은 한 1% 후반에서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인데 연면적이 17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임대료를 한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 임대료는 한 2,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80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4.3%로 역산을 하면은 한 2,80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네요. 매달 3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강남 건물을 사십니까? 집가 상승이 더 잘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1년에 손해 3천만 원 보는 것보다가 1년에 몇 억 뛰는 강남 건물을 사시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진짜예요? 해주세요, 빨리. 진짜예요? 진짜예요? 해주세요. 안녕아! 배우 장형준 건물입니다.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고요. 2015년 155억,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인데 용적률을 293% 받은 건물입니다. 대략 한 2개 층 정도 이득을 받겠네요. 네, 한 120평 정도 이득 본 건물이고요. 연면적이 한 490평 정도 돼요. 네, 여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팀장님? 한 4천만 원? 여기가 한 15만 원 정도만 된다 그래도 월 임대료가 6,500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대지가 한 130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여기가 호가가 2억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건물의 장점은 네. 신논현과 노년역 사이에 있는 건물에다가 보시면은 3면 코너 건물이에요. 여기가 이제 먹자 상권이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높고요. 용적률도 이득 보고 여러 가지 호재를 인해서 호가가 한 2억 5천을 가정했을 때는 건물만 해도 300억이 넘는 그럼 건물입니다. 최소 2배 뛰었네요. 155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300억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장혁 배우님, 부럽습니다. 여기가 이제 백종원의 거리라 불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종원의 프랜차이즈가 19군데가 있었다 그래요. 그 근데 왜 이렇게 없어요? 호황기를 겪었는데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직박을 맞은 곳이 여기입니다. 백종원의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임대료가 5년 동안 30-40%가 올랐대요. 그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다가 더본 코리아가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최근 뉴스 기사도 봤는데요. 충남의 예산시장 네. 아시죠? 백희원 대표님께서 예산시장을 살리려고 그쪽에 시장 상권을 만들어놨는데 또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 분들이 너무 버겁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께서 시장 상인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았어요. 선의로에서 온 건데 이렇게 임대료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면 나는 내 브랜드를 다 가지고 나가겠다.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게 내가 노는 동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네.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여기입니다. 그 당시에 백종원 대표님 욕을 진짜 많이 드셨어요. 여기 보면은 강남 곱창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원래 백종원 대표의 원조 쌈밥집 엄청 유명하죠. 원조 쌈밥집 하면 대패 삼겹살이 있는데 특허를 백종원님 내놓은 곳이 여기예요. 대패 삼겹살이 만들어진 곳이 요곳이에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도 백다방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왼쪽 원할머니 보쌈도 똑같아요. 백종원의 절구미집이라고 목살 전문점이었는데 임차인이 원할머니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원할머니 보쌈이 샀습니다. 기존의 건물주분도 백종원 대표님 아니셨어요? 네, 더본코리아가 매각을 하시고 원할머니 보쌈이 매입을 하신 거예요. 임차인을 있다가 백종원 대표님이 욕을 많이 먹었던 거는 네.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또 매각을 하셨어요. 2012년 44억에 매입했다가 2016년 74억, 평당 1억 2천, 차익만 30억을 보시고 매각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시장 때문에 지금 진저리를 치시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백종원 대표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권이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 건물도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매입을 하셨던 건물이에요. 2014년 130억에 매입했다가 2016년 2년 만에 174억 7천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시세 차익만 해도 45억을 본 건물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 더본이라고 네. 고기를 전문적으로 했던 체인점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이 건물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되는 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이지만은 용적률을 300% 정도까지 받아서 54% 이득 본 건물입니다. 아, 확실히 규모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옆 건물보다는 토지 평당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매각을 하신 사례입니다. 건물을 보실 때 팁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 위에 보시는 나무 모양 있으시죠? 저게 통신 중계기인데요. SK, LG, KT 총 3사에서 자연스러운 통신을 위해서 건물 옥상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저희 건물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이 켜야지 들어오죠. 네. 건물이 높고 또 건물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중계기 있는 건물은 추가 임대 수익이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백종원의 대표 한신포. 브랜드 한신포차. 한신포차 있던 자리입니다. 한신포차 앞에 만나자는 명사가 있을 정도로 여기서 많이 모였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이쪽이. 한신포차는 백종원 대표님이랑 동업하시던 분이 만든 브랜드였고요. 땅 소유도 동업자분의 소유였다고 해요. 네. 성업을 잘 하다가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 때 한신포차도 직격탄을 맞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로 350억에 코로나 시기 때 나옵니다. 그때 매물로 나왔던 게 뉴스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이슈였죠. 네. 백종원마저 못 버티는 코로나 이러고는 나왔었으니까. 그러다가 2022년 2월 316억 5천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입하신 분이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사거리 코너 건물의 위치가 너무 좋은데 너무 오피스식으로 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물을 조금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오피스 상권은 아니다 보니까 판매점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네. 건물로 지어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리는 정말 좋은데 건물을 조금 아쉽게 짓지 않았나 싶은 건물입니다. 백종원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헤어질까요? 네. 마지막 매매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2024년 10월 따끈하게 거래된 사례입니다. 210억에 계약됐는데요. 평당 1억 2,800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1억 2천이면 좀 저렴한데요? 임차인분들 명도까지 해줘요? 문제가 그겁니다. 임차인들 명도가 안 돼요. 아. 보시면 건물 전면이 엄청 넓고요. 임차 구성도 좋고 상권도 좋고 오피스를 쓰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임차인 명도가 안 됩니다. 임차인분들께 명도까지 됐으면 그 금액이 아니었겠죠. 이 보시면은 임차인들이 새로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임대차 보호법 10년을 받는 임차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투자를 가져가겠다. 내가 이자를 한 달에 몇 천만 원 내더라도 싸게 샀으니까 집가 상승에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고 매입한 건물입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신노년 먹지야 상권을 와봤는데 어떠셨어요? 백종원 대표님께서 빠져나간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너무 임대료도 올라갔고 좀 아쉬운 건 상권의 특색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백종원의 거리였던 것처럼 음식점, 백다방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컨셉이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죽지 않는 상권은 확실하다.
서울에 몇 없는 평지로만 만들어진 상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 먹고 놀기에는 이만한 상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피스 상권이 있고요. 옆으로는 여기 있고 뒤로는 영동시장이 있습니다. 완벽한 상권인 것 같아요. 더 좋아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지역 중에 하나네요.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이상 신노년과 노년역 먹자 상권에 나온 브라더였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아.